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 올리면서 금리 차이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같이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검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보라색이 한국의 기준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년 최대차로 벌어진 거예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환율부터 해가지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도 한국이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속도로.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4.5에서 3.25 빼면 1.25거든요. 1.25는 20년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적이 20년 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1%거든요. 한국은행이 정한 겁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한국이 정해놓은 한미 금리 차의 마지노선이 1%인데 지금 1.25고 이게 더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연준이 찍어놓은 목표 금리가 5.1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만 금리가 0.75%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베이비 스텝 3번, 2월, 3월, 5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리는데 내년 초에 미국의 금리가 상반기에 5%에 돌입하고 한국은 지금 3.5가 상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5까지 벌어지거든요. 5에서 3.5 빼면 1.5잖아요. 여기까지 벌어져도 닷컴버블 시기 1.5, 2000년 10월 이후로 최대치인데 지금 연준의 목표까지 가서 5.25까지 한 번만 더 가면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한국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금리차 1.75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다시 커지고 환율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우려도 또 있는 거죠.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달러가 주춤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리고 다음 날에 막 한국은행도 긴급회의 열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외환시장 요동친다, 한미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자금 유출, 환율 불안 이런 거 되면은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3.5까지 올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안 올리고 싶어도 미국이 저렇게 도망가면 따라가야 되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지금 내년 1월 13일 얼마 안 남았죠? 이때 어떤 뉘앙스가 나올 텐데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한국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지만 1,400원, 1,500원 얘기 나오는 주요 근거가 딱 두 가지죠. 결국 가게랑 기업 모두 너무 취약하다, 미국에 비해서. 환율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미국보다 한국이 고금리에 훨씬 취약하다,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3.5 이상 못 올린다. 그러므로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금리 5%인데 한국이 3.5면 다 미국 가서 예금 적금하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더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은 옮겨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침체 오면은 우리나라 수출국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좋을 때야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때니까 더 취약해서 체력이 약하니까 돈이 체력이 더 좋은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안전자산으로. 그래서도 환율이 상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계, 기업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라에서도 대응을 세우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굴리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440조 원. 국민연금이 세계 7대 연금인가 그렇죠. 굴리는 돈 순위가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달러도 좀 쌓아놓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오죽하면 부탁을 한 겁니다. 국민연금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환해지도 해가지고 환율 방어 좀 하자, 도와줘 이러면서. 요게 우리도 미국 주식하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달러를 사야지 미국 주식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원화를 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원화 가치 하락.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여태까지는 환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거 좀 하지 마라, 우리 좀만 줄이자, 10%만 환해지 좀 하자. 그러면 반대로 달러를 매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매수를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과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역전된 적이 역대 3번 있었고 이번이 4번째거든요. 닷컴버블 터지기 직전, 금융위기 직전, 코로나 직전, 그리고 이번이에요.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과거 3번 중에 2번은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IMF 이후에 금리 역전된 기간이 요 기간인데 요때는 한국 IMF 아시아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물론 IMF 회복하는 시기여서 이 정도였지만 그래도 확실히 미국 체력이 더 좋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나가버렸고, 몇 년 전 코로나 전 이때도 미국이 먼저 경기 회복을 하고 금리 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달러가 1,050원에서 1,250원까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이렇게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금융위기 요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였으니까 미국 체력이 더 안 좋았던 거죠. 이때는 오히려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이때는 한국 경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어느 쪽이 좋냐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모기지, 무역 적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이 호황이었죠. 이때는 오히려 환율이 1060원에서 930원으로 안정됩니다. 오히려 달러 팔고 원화 사러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에 미국하고 한국 중 체력이 누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슬픈 얘기지만 지금은 한국 체력이 더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쉽게 예측하시는 건 아닌데 체력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한국 경제가 잘 버텨주는지 좀 보려면은 대기업들 상황 봐야겠죠. 한국의 버팀목 중에 하나인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죠.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의 30%를 ICT가 차지합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30%인데 지금 보시면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낙폭이 커진다는 말은 업황이 악화되는 폭이 더 커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 삼성은 그나마 잘 버텨서 영업이익 올해 4분기 반토막 40%에서 50%, 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적자 진입, 내년에는 확실하게 적자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최악일 거다라고 해서 바닥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못 버티면 결국 체력이 약한 거고 그러면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확률상. 그리고 한국에 100대 기업 보고서도 있거든요. 저도 좀 놀란 게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 재무제표 열어보면 100개 중에 18개가 잠재적 부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버는 돈으로. 여기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건데 작년 대비 5개가 늘었어요. 미국에 1등부터 100대 기업 나열해놓고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형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심각한 거고 0 미만은 적자입니다. 적자. 미국엔 100대 기업 중에 적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는. 근데 한국의 100대 기업은 지금 적자가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대기업이 이러면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중소기업들 제가 보고서 보니까 기준금리 3%만 돌입해도 소상공인 개인사업체 중소기업들 20%가 버티지 못할 걸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미 3% 넘었죠. 3.25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5를 간다고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낸 게 3.25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일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판단했을 때 3.25로 해도 20%는 한계 기업.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1년 부채도 감당 못하는 소상공인이 20%. 그러니까 막 도산하고 파산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야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낸 거보다도. 그래서 역시 뭐 중소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금리죠. 금리. 본질적인 원인은 금리. 67%가 높아진 대출금리가 문제고 지금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냐 그러니까 역시 금리 좀 제발 낮춰달라 인상 좀 멈춰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한국은행도 방법이 없죠. 막아야 되니까 자금 인출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잘 방어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돈이 없으니까 유동성 경색되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채권 안 사려고 하니까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을 하는 거죠. 지금 역대 대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기업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었답니다. 10.5조 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폭이 역대 최대고요. 이 속도면 이제 연체율이 내년 말이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연체율 유의 깊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 말씀드렸지만 가게도 부채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대출 이자 돌려막으려고 리볼빙 하는 거죠. 리볼빙. 리볼빙 아시죠? 카드 할부로 돌려막기 하는 거. 그 2월 잔액이 사상 최대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고 증가율도 역대 최대예요. 금액이야 늘어날 수 있는데 인플레 때문에 리볼빙,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분의 증가율도 최대고 이게 이자가 17%거든요. 법정 최고금리 20%, 사채 수준의 이자를 내시는데도 지금 여기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 이자 돌려막아야 되니까. 취약계층들은 은행 가면 대출 안 해주니까 이거 카드 쓰시는 거죠. 이게 거의 최악의 수단인데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이번 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용 1등급 회사원도 지금 대출 막히니까 카드론, 이 리볼빙은 또 규제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당장 대출 이자 연체될 것 같으니까 이자가 비싸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리볼빙 증가를 가계대출 부실의 징후로 본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연체율 높아지는 거는 대표적인 징후이고요. 그래서 주요 은행도 연체액도 급증하고 있고 곧 연체 임박한 부실 잔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어요. 가계대출은 올해부터 연체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분들은 하반기부터 연체 증가세 전환했고 이 추세면 내년에는 상반기 중소기업부터 연체가 증가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금융 지원을 아직 해주고 있는데도 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년까지 정부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법인들 계속 지원해주면서 버텨라 하고 있는데도 연체율 못 갚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 좀 고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카드 돌려막기 늘어나니까 리볼빙 수수료 낮춰라 하는데도 정부가 지금 압박을 넣습니다. 근데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넘쳐나니까 지금 11월 오늘자 기준 또 나온 거 보니까 20% 전년비 20% 역대 최고 또 경신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이 대출 이자도 내려줘라고 막 압박하잖아요. 은행한테 이자 천천히 받아라. 그래서 제가 기사 보니까 은행들도 개인들이고 가게고 못 갚겠다고 막 파산 신청하면은 자기들도 손해니까 천천히 갚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갚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이자 상환 유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은행들도 지금 선제적으로 거액 연체 이런 거 걸려있는 거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체율 높아질 것 같으니까 빌려줬던 돈 회수해 가는 거죠. 내놓으라고. 이제 내년에 조금 유동성 마르는 게 가게에서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집값도 이거 아파트 값이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역대 최대라면서요. 여러분들 매매 전세가 한 달에 2%씩 빠진답니다. 이게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래요.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정부도 위험해지니까 부동산 규제 전방위로 풀더라고요. 갑자기 작년까지 묶었던 거 다 풀던데 어떻게든 한국의 경제 경착륙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역부족이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IMF도 이번 주에 제가 보고서 보니까 이제 아태 지역 부동산이 특히 고금리에 취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이런 쪽이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이 더 취약하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고 보고서를 냈던데 심지어 이때보다도 금리가 더 올랐어요. 이때 보고서 쓴 시점보다도.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의 버팀목인 대기업도 만만치 않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가게, 소상공인분들도 전방위로 지금 이래가지고 어디 하나 괜찮다고 보여지는 구석이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 방어가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 늘려달라는 여론까지 막 늘어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 은행에 원금 보장되는 거 5천만 원인 거 아시죠? 은행당 맞죠? 5천만 원. 근데 그 5천만 원 한도가 20년째 제자리래요. 그러니까 요즘 인플레 때문에 사실 20년 전에 5천만 원이 지금의 5천만 원하고 값어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1억까지 늘려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죠. 막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 저축은행 파산 뭐 부도 사건 있고 이러니까 저축은행 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질문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5천만 원 넘게 순 초과된 예금이 16조 원이 넘어서고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리고 있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축은행에 문제 생기면 못 받는 돈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당분간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건은 환율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생각보다 환율이 급등 안 하고 연준이 기준금리 올려도 우리나라 체력 좋아서 방어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보다 체력이 좋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폭이 여력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나올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맞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실물 다이어리 23년 맞이 23% 할인하고 있으니까 같이 쓰면서 또 기록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투자 수익률도 같이 좀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